1953년 5월 22일 경기도 화성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훗날 전 세계 축구사를 다시 쓰게 될 줄 그 누가 알았겠는가. 차범근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한 명의 뛰어난 축구 선수를 지칭하는 것을 넘어서 아시아 축구가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설 수 있음을 증명한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개인의 성공담을 넘어서 한 대륙 전체의 자존심을 회복시킨 위대한 서사시이다. 차범근의 축구 인생을 돌아보면 그것은 마치 불가능에 도전하여 기적을 만들어낸 연속된 드라마와 같다. 1970년대 아시아 축구는 세계 무대에서 변방에 불과했고 특히 유럽의 최고 리그에서 아시아 선수가 성공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차범근은 이 모든 편견과 한계를 단숨에 무너뜨리며 아시아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들을 연이어 달성해냈다. 차범근의 위대함은 그의 국내 활동 시절부터 명확히 드러났다. 1972년 고려대학교 재학 중 불과 19세의 나이에 국가대표팀에 발탁된 것은 그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다. 당시 한국 축구계에서 10대 후반에 바로 어매치 무대에 서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으나 차범근은 데뷔와 동시에 즉시 주전급 활약을 펼치며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1974년 고려대학교 축구부가 전국 축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할 때 차범근은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했고 이어 1976년 서울신탁은행, 현 한국신탁은행 축구단에서 전국실업축구연맹전 중계대회 우승을 이끌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1976년 전국실업축구연맹전에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것인데 이는 그의 개인 기량이 당시 국내 최고 수준이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진정으로 차범근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은 국가대표팀에서의 경이로운 활약이었다. 1972년부터 1978년까지 불과 6년간 그는 국가대표로 활동하면서 놀라운 기록들을 양산해냈다. 특히 1977년 24세 139일이라는 세계 최연소 나이에 피파 센츄리 클럽 국가대표 100경기 출전에 가입한 것은 전 세계 축구 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었다. 이 기록은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으며 차범근이 얼마나 일찍부터 국가대표팀의 절대적 핵심이었는지를 보여준다. 국가대표팀에서의 그의 득점 능력은 가히 경이로웠다. 1976년에는 20경기에서 13골을 기록했고 1977년에는 26경기에서 15골이라는 놀라운 득점력을 과시했다. 이는 경기당 평균 0.6골 이상의 득점률로 현재의 관점에서도 세계 최정상급 스트라이커들이 기록하는 수준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모든 기록이 아시아 축구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1970년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에도 아시아 최강급 팀들과의 경기에서 기록된 것이라는 점이다. 1976년 박스컵에서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한 경기는 차범근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전설적인 순간이었다. 후반 7분을 남기고 1대4로 뒤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차범근은 혼자서 연속 3골을 몰아쳐 4대4 무승부를 만들어냈다. 이는 단순한 해트트릭을 넘어서 팀을 절망에서 구해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으며 차범근이 가진 승부사 기질과 폭발적인 득점 능력을 완벽하게 보여준 사례였다. 1979년 차범근의 독일 분데스리가 진출은 아시아 축구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 중 하나였다. 당시 26세라는 나이는 유럽 진출에는 상당히 늦은 편이었지만 이는 오히려 차범근의 위대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가 되었다. 만약 그가 20대 초반에 유럽에 진출했다면 더욱 놀라운 기록을 세웠을 것이라는 것이 축구계의 일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이다.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에서의 데뷔 시즌은 그야말로 완벽했다. 1979-80 시즌 차범근은 분데스리가 31경기에 출전하여 12골 11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이는 데뷔 시즌 성적으로는 경이로운 수준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팀의 유에파컵 우승을 이끈 것인데 이는 아시아 선수 최초의 유럽 메이저 대회 우승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졌다. 유에파컵 결승에서 메헨글라트바흐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차범근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 우승으로 그는 즉시 유럽 축구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키커 매거진이 선정한 1979-80 시즌 올해의 팀에 선정된 것은 차범근의 뛰어난 활약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키커의 랑리스테 시스템에서 월드클래스 등급을 받은 것인데 이는 아시아 선수로서는 최초였다. 랑리스테는 독일 축구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선수 평가 시스템으로 월드클래스 등급은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에게만 주어지는 최고 등급이었다. 1980-81 시즌에는 더욱 놀라운 업적을 달성했다. DFB 포칼 독일컵 결승에서 카이저슬라우테른을 상대로 결승골을 넣어 팀의 우승을 이끈 것이다.
이는 아시아 선수 최초의 독일컵 결승골이었으며 차범근이 단순히 리그에서만 활약하는 선수가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팀을 승리로 이끄는 진정한 승부사임을 증명했다. 이 시즌 그는 또한 분데스리가 페어플레이상을 수상했는데 이는 그의 뛰어난 기량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선수 정신까지 인정받았음을 보여준다. 프랑크푸르트에서의 4년간 차범근은 122경기에서 46골 35어시스트라는 인상적인 기록을 남겼다. 특히 그의 창조적인 플레이와 다재다능함은 독일 언론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그는 중앙 공격수로도 윙어로도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완벽하게 소화해냈으며 이러한 다재다능함은 당시 독일 축구에서도 매우 드문 특성이었다. 1983년 바이어 사 레버쿠젠으로의 이적은 차범근의 축구 인생에서 또 다른 전환점이었다. 레버쿠젠에서 그는 진정한 전성기를 맞이했으며 분데스리가 역사의 길이 남을 기록들을 연이어 세워나갔다. 특히 1985-86 시즌은 차범근 개인으로서는 최고의 시즌이었다. 34경기에서 17골을 기록한 이 시즌의 성과는 레버쿠젠 구단 역사상 한 시즌 분데스리가 최다 득점 기록으로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986-87 시즌의 13어시스트 기록이었다. 이는 당시 아시아 선수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치였으며 차범근이 단순한 골잡이가 아니라 팀의 공격을 총괄하는 완벽한 공격수였음을 보여준다. 득점과 어시스트를 동시에 최고 수준으로 기록할 수 있는 선수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며 이는 차범근의 축구지능과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증명한다. 1987-88 시즌 유에파컵 우승은 차범근의 위대한 커리어에서 또 하나의 정점이었다. 프랑크푸르트에서의 첫 번째 유에파컵 우승에 이어 두 번째 우승을 달성한 것은 아시아 선수로서는 전무후무한 기록이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결승전에서 에스파뇰을 상대로 직접 득점을 기록한 것인데 이는 유에파컵 결승에서 득점한 최초의 아시아 선수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졌다. 레버쿠젠에서의 6년간 차범근은 185경기에서 52골 40어시스트를 기록했다. 프랑크푸르트 시절과 합쳐 분데스리가 통산 308경기 98골이라는 기록은 당시 외국인 선수 최다 득점 기록이었으며 이 기록은 1998년 스테판 샤피자에 의해 경신될 때까지 11년간 유지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차범근의 98골 중 페널티킥 득점이 단 한 골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순수한 경기 중 플레이만으로 달성한 득점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욱 높다. 차범근의 국가대표팀 기록들은 그야말로 경이로운 수준이다. 총 136경기 58골이라는 기록은 대한축구협회 공식 기록이며 피파 공인 기록으로는 130경기 56골이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이는 한국 남자 축구 역사상 최다 득점 기록이며 남녀 통합 기록으로도 2021년 지소연이 경신하기 전까지는 한국 축구 역사상 최다 득점 기록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기록들이 달성된 시기와 상황이다. 차범근이 주로 활약한 1970년대는 현재와 달리 국제교류가 제한적이었고 A매치 경기 수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977년까지 불과 6년간 활동하면서 100경기 이상을 소화해냈으며 이는 그가 얼마나 꾸준히 국가대표팀의 핵심이었는지를 보여준다. 197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의 금메달 획득은 차범근의 국가대표팀 커리어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 중 하나였다. 당시 결승 상대는 북한이었으며 120분 혈투 끝에 무승부를 기록하여 공동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는 차범근이 개인 기록뿐만 아니라 팀의 성과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음을 보여준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의 활약은 비록 3경기 무득점으로 아쉬움이 있었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의미 있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이 속한 조에는 전 대회 우승국 아르헨티나와 전전 대회 우승국 이탈리아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역대 월드컵조 편성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대진 중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범근은 상대팀의 집중마크를 받으며 팀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차범근의 위대함은 단순한 숫자나 기록을 넘어서 그의 기술적 완성도와 전술적 이해도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 그는 현대 축구에서 말하는 유니버설 플레이어의 원조격인 선수였다. 중앙 공격수, 윙어, 공격형 미드필더, 심지어 수비형 미드필더와 풀백까지 소화해낼 수 있는 다재다능함은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특성이었다. 독일 축구 전문가들은 차범근의 가장 큰 강점으로 게임을 읽는 능력을 꼽았다. 그는 항상 경기의 흐름을 한 발 앞서 예측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포지셔닝과 움직임을 선보였다. 이러한 축구 지능은 그가 30대 중반까지도 최정상급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신체적으로도 차범근은 완벽에 가까웠다. 허벅지 둘레 31인치라는 경이로운 수치는 그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강인한 몸싸움 능력의 원천이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피지컬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섬세한 볼 터치와 정확한 패스, 그리고 창조적인 플레이메이킹 능력까지 겸비한 완전체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차범근이 분데스리가에서 기록한 멀티골이 20회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 경기에서 2골 이상을 넣은 횟수인데 이 수치는 그의 결정력과 득점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그는 해트트릭을 단 한 번도 기록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밝혔는데 이는 그가 항상 팀을 위한 플레이를 우선시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차범근의 위대함은 수많은 공식적인 인정과 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의 권위 있는 축구 매거진 키커가 선정한 올해의 팀에 2회 선정된 것은 그의 뛰어난 활약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증거다. 또한 1979년에는 독일 슈테른 매거진이 선정한 세계 4대 상승 인물에 선정되기도 했다. 국제적으로도 그의 업적은 널리 인정받았다. 1980년에는 유니세프 세계 올스타에 선정되었고 1988년에는 킥 AIDS 88 세계 올스타에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선정들은 단순히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그의 사회적 영향력과 모범적인 인품까지 함께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은퇴 후에도 차범근에 대한 인정은 계속되었다. 1998년 독일 축구 역사가 협회가 선정한 20세기 최고 아시아 선수로 선정되었고 1999년에는 IFFHS 국제축구 역사통계연맹가 선정한 아시아 세기의 선수로 선정되었다. 2000년에는 같은 기관에서 선정한 세기의 선수 60위에 랭크되기도 했다. 2010년에는 AFC로부터 황금 공로상을 수상했고 2016년에는 IFFHS 레전드로 선정되었다. 2017년에는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으며 2019년에는 독일 정부로부터 공로십자장을 수여받았다. 이는 외국인으로서는 매우 드문 영예로 차범근이 독일 축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차범근의 위대함은 현역 시절의 업적에만 그치지 않는다. 은퇴 후 그가 보여준 후진 양성에 대한 열정과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한 헌신은 또 다른 차원의 위대함을 보여준다. 1989년 은퇴와 동시에 설립한 차범근 축구교실은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으며 수많은 유망한 축구 선수들을 배출해내고 있다. 차범근 축구교실의 특별함은 단순히 기술적인 훈련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유럽에서 직접 경험한 선진 축구 시스템과 철학을 한국의 유소년들에게 전수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축구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그가 강조하는 축구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끊임없는 노력의 가치는 많은 젊은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차범근 축구상의 제정도 그의 축구에 대한 사랑과 발전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 상은 한국 축구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을 격려하고 포상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현재까지도 한국 축구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차범근의 영향력은 그의 은퇴 후 3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2017년 분데스리가 공식 앰버서더로 임명된 것과 2018년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해외 앰버서더로 선임된 것은 그의 업적이 여전히 독일 축구계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에 설치된 구단 레전드 12인의 사진 중 하나로 차범근이 포함된 것은 그가 단순히 과거의 선수가 아니라 구단 역사의 영원한 일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2021년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가 공식적으로 차범 컬렉션이라는 이름의 기념품을 제작하여 판매한 것은 그의 브랜드 가치가 현재까지도 유효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40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독일 팬들이 차범근을 기억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남긴 족적이 얼마나 깊고 지속적인지를 증명한다. 젊은 세대의 한국 축구 선수들에게 차범근은 여전히 롤모델이자 목표가 되고 있다.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등 현재 유럽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이 모두 차범근을 존경하고 있으며 그들의 성공 뒤에는 차범근이 개척한 길이 있다. 특히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이 독일을 20으로 꺾은 역사적 승리 후 차범근이 보여준 감격의 눈물은 그가 여전히 한국 축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국제축구 역사통계연맹이 차범근을 20세기 세계 60대 선수 중 한 명으로 선정한 것은 그의 세계적 위상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아시아 최고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최정상급 선수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같은 시대에 활약한 디에고 마라도나, 미셸 플라티니, 카르라인츠 루메니게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평가는 차범근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준다. 차범근은 한국 스포츠사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는 한국 선수가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장기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증명한 인물이다. 이는 이후 박찬호 야구, 박세리 골프, 박지성 축구 등 수많은 한국 스포츠 스타들의 해외 진출에 정신적 토대가 되었다. 2017년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것은 차범근의 업적이 한국 스포츠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축구인으로서는 최초로 이 영예를 아는 차범근은 한국 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차범근의 위대함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는 뛰어난 개인 기록의 보유자이자 팀의 우승을 이끈 승부사이며 후진을 양성하는 교육자이고 한국 축구 발전에 기여한 개척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현실로 만들어낸 기적의 인물이다. 26세라는 늦은 나이에 시작했음에도 11년간 분데스리가를 제패하고 아시아 축구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그의 업적은 인간 의지의 승리이자 한국인의 자긍심이다. 그의 이름 앞에는 수식어가 필요 없다. 차붐이라는 세 글자만으로도 축구사의 길이 남을 위대함이 모두 설명된다. 오늘날에도 베켄바워, 레브 등 세계 축구계 거물들이 그에게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레전드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이 흘러도 빛바래지 않는 존경, 국경을 초월한 인정, 그리고 후배들에게 전해지는 영감. 이것이 바로 차범근이 남긴 진정한 유산이다. 차범근은 영원한 축구 황제이자 아시아가 세계에 자랑하는 불멸의 전설이다. 그의 이름은 한국 축구사에 영원히 빛날 것이며 후세에게는 불가능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살아있는 신화로 기억될 것이다. 이길 수 없는 상대란 없습니다. 라는 그의 명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의 축구 인생 전체가 증명해낸 진리이다. 차범근, 그는 한국 축구의 아버지이자 아시아 축구의 자존심이며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인정하는 영원한 레전드이다. 그의 위대한 여정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발자취는 영원히 축구사에 새겨져 후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줄 것이다.